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외신들은 평창 올림픽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흥미로운 관점이 공통적으로 불평하는 게 있고 또 잘한다고 하는 게 있는데, 불평하는 것 중에서는 경기장이 용평, 평창 그리고 강릉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리고 매달 시상식 하는 장소가 경기장과 떨어져서 또 세멘트 바닥에서 하니까 영 스포츠 기분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경기장이 시끄러워 가지고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 음악이 시끄럽다, 음식도 너무 맵고 너무 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한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KBS나 MBC, SBS 공통점인데 아나운서들의 목소리가 너무 높다. 뉴욕타임스 기사는 저렇게 하다가는 목을 다칠 텐데 걱정하는 듯한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이 아나운서들이 냉정하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응원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객관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한편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은 이게 아나운서가 응원단 치어리더 비슷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 한국에 온 20여 명의 선수, 북한 선수와 따라온 500명의 응원단 기자,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하면서 쓴 기사들이 가끔 나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에 나온 게 제목이 바깥 세상의 바깥 세상 엿보기, 그러면서 왜 북한 팀은 여기 와서 단체 생활을 저렇게 하면서 외부와 전련되고 화장실에도 마음대로 못 가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느냐, 참 이상하다.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그동안에 이런 국제 시합이 많았는데 응원단도 많이 오고 운동선수들도 많이 왔는데 탈출이나 망명하는 사람이 없느냐. 망명하는 북한 선수들은 90년대 초에 스페인에서 세계 유도 대회를 하다가 한 사람이 탈출한 것 이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게 좀 이상하다. 왜 그러냐. 이렇게 지금 분석하는 기사를 썼는데, 이 기자가 보니까 북한 사정에 대해서 그렇게 썩 잘 아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을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궁금증을 푸는 기사를 썼는데, 읽어보니까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북한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한국에 와서 자유를 맛보고 해도 탈출할 수 없다. 왜 그러느냐. 이 수미 테리라는 사람입니다. 수미 테리. 이 CSIS라는 워싱턴에 있는 안보 관련 연구소 연구원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절묘한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는 것은 마피아를 탈출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마 전문가니까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은 첫째, 여기 뽑혀온 응원단은 출신이 좋습니다. 북한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북한에서 나름대로 생활을 상대적으로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탈출할 동기가 적어지는 데다가 만약 탈출했다고 한다면은 가족이 다 몽땅 처형되든지 수용소로 가니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탈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말하자면 인질인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지적을 했습니다. 인질이다, 인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북한 정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해한다면은 왜 탈북자가 이렇게 적으냐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탈북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동서독에서는 한때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연간 몇십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탈북자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아마 2,000명 정도로 한때는 3,000명을 넘은 적도 있는데 연간 한 2,000명 정도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었겠습니까? 탈출하는 사람이 발각이 되면은 그 집안이 몽땅 망한다 하면은 인간 양심상 내 혼자 살려고 나갔다가 우리 가족이 다 수용소로 가는 거 이거 감수할 수 있느냐 이런 거리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정권이 오래 계속되는 것도 이게 마피아보다도 더한 보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복을 합니다. 보복을. 어떻게 보복을 하느냐. 인질로 잡아서 보복을 하는 거죠. 이 21세기 세계 역사에서 큰 미스테리 하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국, 러시아를 공산화시킨 다음에 동국까지 포함시킨 다음에 주로 탈출자는 공산세계에서 서방세계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꾸로 간 경우가 하나 있어요. 자유세계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1동포 북송입니다. 일본 정부, 일본 언론, 일본 공산당, 일본 지식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심을 깔고 또는 한국 사람들을 귀찮게 생각하니까 어쨌든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좋겠다 이런 인종차별적인 심리도 있고 해가지고 약 10만 명을 195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까지 북송했습니다. 10만 명을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인 가족 한 몇천 명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한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더구나 그 사람들이 지상 천국인 줄 알고 갔더니 결국 지옥이더라 하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암호 비슷한 편지로 일본에 살고 있는 가족들한테 알리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보냈습니다. 계속 20년 넘게 보냈습니다. 80년대 초까지 보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인질입니다. 10만 명이 인질로 잡혀버렸습니다. 10만 명을 인질로 잡고 그 가족들인 조총련 많이 나갈 때는 한 3, 40만 명이 있었습니다. 3, 40만 명을 완전히 연대 보정을 쓴 인질처럼 잡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총련에서 이탈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탈했다가는 내가 양심 고백을 하고 나왔다가는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북한에 가 있는데 생사가 모호하게 된다. 그러니까 참고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총련한테 못할 짓을 시켜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생일 축하금으로 보내게 하고 또 일본인들 납치하도록 만들고 한국으로는 간첩들 보내고 해가지고 한때는 한국에서 잡히는 간첩의 3분의 1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조총련을 완전히 북한 노동당 정권의 일본 집으로 만들었다. 그게 바로 인질 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밀파된 간첩선이 발각이 돼가지고 해군의 추적을 받으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자폭합니다. 자폭하기 전에 김일성, 김정일 수령 만세, 만수무강을 비는 전보를 치고 자살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항복을 해야지. 자기들이 자살해야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대우를 잘 받고 산다. 내가 여기 만약 한국에 투항했다가는 내 집사람, 형님, 동생, 아버지, 어머니 다 수용소로 간다. 바로 인질이죠. 이걸 모르는 서방 언론은 왜 이렇게 북한에서 저렇게 억압받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통제를 받고 있으면은 탈출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더구나 여기 온 북한 사람들 눈에는 한국이 얼마나 신기하게 보이겠느냐. CNN은 신기하게 보이는 걸 10개를 꼽았습니다. 그중에 KTX가 신기하게 보일 것이다.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신기하게 보일 것이다. 한국에 오면은 거리마다 이 조각품도 있는데 다 다르다. 북한에는 딱 김일성, 김정일 동상밖에 없는데 등등 하면서 북한 사람 눈에서 본 한국의 그 신기하고 자유롭고 하는 것을
왜 이걸 보고도 북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느냐? 왜 북한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걸로 비춰게 되는데 북한이 얼마나 악랄한 통제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은 외국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은 북한의 통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되어 있고 서로 상호 감시가 되어 있고 인질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마피아보다도 더한 보복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온 이 응원단이 정말 모를까요? 아니죠. 알죠. 그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 합니다. 다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도 알 것이다. 두 눈으로 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보고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알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이 알도록 노력하는 그런 점에서는 여기 한 500명 온 사람들이 돌아가서 아마 아무리 적어도 한 가족 포함해 가서 한 10사람에게는 이불을 뒤집어 쓰든지 아니면은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고 속삭이든지 신기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갑제닷컴에서 낸 시집이 하나 있습니다. 김수진 씨란 북한에서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다가 탈출해 오신 분이 쓴 시집이 있어요. 시집 제목이 천국을 찾지 마시라 국민이여 우리의 대한민국이 천국이다. 이 시집에 천국이다라는 시가 있는데 이게 바로 북한 사람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평창에 온 북한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행동하는 게 다르죠. 김수지 씨는 용감하니까 남한으로 탈출을 했고 그러나 성분이 좋은 이 사람들은 그들이 본 역동적인 서울을 가슴에 품고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다라는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수진 씨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그런 시입니다. 길가의 가로수들을 손으로 더듬어 본다. 잎사귀 하나하나를 보석같이 쓸어본다. 푸르고 생생한 대지를 내 온몸으로 느껴본다. 진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내 손끝이 나무를 쓰다듬는 순간 바람을 몰아온 나무가 나를 정신 차리게 한다. 어디 가나 활짝 핀 꽃들이 내 눈빛에 살아오름을 온 넋으로 느껴본다. 진실이라 믿기 어려운 순간 코밑에 찡하게 와닿는 향기가 나를 취하게 했다. 꽃들의 대답이었다. 나의 눈은 이미 말라버린 대지에서 온 뿌연 눈동자, 세상을 가린 곳에서 거짓에 고문당하던 사람, 지금 진실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저 절비하게 늘어선 아파트, 바늘 같은 내 눈이 찌르는 사이로 웃음이 퐁퐁 뒹구는 아이들의 놀이터, 추억을 실어오는 노인네들의 쉼터, 내 마음의 가슴 아픈 구석들을 포근히 감싸 안아준다. 기상천외한 저 도로들은 무슨 말을 더해야 찬양에 보태지랴. 그것은 전설이다. 지칠 줄 모르는 황홀함이다. 가장 위대한 우리의 역사이다. 내 머릿속에 늘 그려오던 환상 속의 세계는 너무 작아 이미 찢겨나간 볼품없는 한 장의 그림. 살아 움직이는 웅장한 현실아. 내 큰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다 못 담을 대한민국이야. 그냥 입에서는 천국만이 흘러간다. 먼 곳을 돌아본 것도 아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가장 평범한 국민들이 사는 곳, 그곳이 천국일진데 천국을 찾지 마시라 국민이여. 천국에 살아 천국을 잊고 사는 사람들, 우리의 대한민국이 천국이다. 이 이야기는
천국에 살면서 천국을 잊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천국을 지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헬조선이라고 외치는 배은망덕한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시인 것입니다. 이 시는 북한 사람들이 한국의 일부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바치는 시같이 느껴집니다. 천국에 살아 천국을 잊고 사는 사람들, 우리의 대한민국이 천국이다. 이렇게 그리는 이 천국을 이 북한에서 온 500여 명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면은 그것이 북한 체제를 바꾸는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